혹시 매일 아침 요거트 먹고 저지방 우유 마시면서 건강 관리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혈당은 왜 자꾸 오르고 몸은 왜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만약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딱 10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개월간 100명의 혈당을 매일 측정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온 바로 그 음식들이 혈당을 가장 크게 올리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음식들은 병원에서도 권하고 영양사들도 추천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만 하신다면 단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혹시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거트입니다. 아마 대부분 요거트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 무가당 요거트는 더더욱 안전하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기본적으로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 유당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올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지방을 빼는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과일 시럽이나 다른 당분을 넣거든요. 결국 혈당은 더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조차 혈당을 30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우유입니다. 특히 락토프리 우유가 더 위험합니다. 유당을 미리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포도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한 잔의 저지방 우유가 흰쌀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제로 칼로리 음료와 무가당 제품들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큰 오해가 있어요. 인공 감미료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건강해 보이는 간식들입니다. 견과류바, 그래놀라, 저지방 크래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지방을 빼는 대신 설탕이나 전분을 더 많이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 크게 올리는 거죠. 심지어 잡곡빵이나 현미빵도 마찬가지예요.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줄어들고 맛을 위해 당 시럽이나 버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마를 예로 들어볼까요? 찐 고구마와 구운 고구마, 어느 것이 혈당을 더 올릴까요? 정답은 구운 고구마입니다. 오래 구울수록 당분이 더 농축되고 전분이 당분으로 더 많이 바뀌거든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흰쌀밥을 죽으로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분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반대로 같은 밥이라도 식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차가워진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혈관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해져요. 곶감이나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들은 어떨까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가 익을수록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거든요.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혹시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말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샐러드부터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30에서 40%덜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섬유질이 위벽을 코팅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드세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효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식초를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마신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25% 정도 덜 올랐어요. 세 번째,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근육이 당분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밤에 먹은 음식은 혈당을 오래 높게 유지시키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드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공기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을 드세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지방들은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호르몬 균형도 맞춰줍니다. 네 번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잎채소들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세요. 탈수되면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안정돼요. 두 번째, 폭식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 야식을 끊으세요. 밤늦게 먹은 음식은 혈당을 새벽까지 높게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시작하게 돼요. 네 번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다섯 번째, 장시간 앉아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당분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여섯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방해하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팔에 붙이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2주 정도만 해보셔도 놀라실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직접 측정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최소한 공복 혈당이라도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재봐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공복 혈당이 140이었어요. 거의 당뇨 직전이었죠.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 산책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공복 혈당이 95까지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먹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계속 올랐죠. 요거트 대신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래놀라 대신 견과류를 조금만 먹었죠. 2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2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 씨는 저지방 제품만 골라 먹었어요. 하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죠.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등을 늘리고 대신 탄수화물을 줄였어요. 6개월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는 어떤 음식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려서 놀랐는지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요거트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점심에는 샐러드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에너지도 늘어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혈당, 건강한 몸, 건강한 삶.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